올해 정부가 외국인 문화인재 유치를 명목으로 새로 만드는 이른바 한류 비자를 둘러싸고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류 비자 소식에 일본의 아이돌이 꾸민 학생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와 일본 아이돌이 아닌 한국 아이돌이 되고 싶은 충격적인 이유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류 비자는 한류 문화를 배우겠다며 국내 댄스 학원에만 등록해도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포털 사이트에서는 한류 비자 뉴스가 하루 만에 총 300만 건 이상 검색되었죠. 아이돌 그룹의 댄서가 꾸민 중국인 양슈 씨는 한국에서 전문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아쉬웠는데 당장 학원에 등록하고 비자를 받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특히 한국 아이돌을 동경하는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한국 아이돌 중 일본 사람이 속한 아이돌들이 꽤 있습니다. 트와이스의 멤버들만 봐도 그렇죠. 일본 멤버들의 일본 내 위상은 일본 탑 아이돌보다도 높습니다. 일본의 유명 아이돌 노기자키 46 멤버들도 한국 아이돌의 팬을 할 정도이고 트와이스의 TT 손 모양을 따라하는 등 일본 내 아이돌보다 한국 내 아이돌을 더욱 높게 쳐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내 아이돌 준비생들이 한국 아이돌이 되고 싶은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인기 많은 여자 그룹 중 하나인 노기자카 46에서 인기 많은 멤버의 스캔들 보도가 터져나왔고 한 멤버가 대형 만화 출판사에 근무하는 30대 유부남과 데이트하는 모습이라고 찍은 사진이 공개됐죠. 서로 손을 잡고 연인처럼 걷거나 해당 남성의 자택 앞에서 키스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확인된 것만 주 3회 신주쿠와 긴자의 고급 가라오케에서 4시간 이상 체제했다라는 보도와 이 남성이 출판사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보한 주간문춘에서는 베개 영업이라는 직설적인 제목까지 붙여서 기사를 게재했죠. 일본 아이돌의 수입원 중 하나는 잡지 화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만 당사자는 당연히 아니라고 부인했죠. 일본의 아이돌 그룹 회사에서 멤버들에게 베개 영업을 시키는 경우가 많고 이를 걸리거나 폭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조용히 덮이면서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연예인 권리 보호를 위해 일본의 변호사들이 결성한 단체 일본 엔터테이너라이츠 협회가 지하 아이돌, 지역 아이돌 및 전직 아이돌 등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 정도가 소속 기획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응답했고 30% 정도는 기획사와 계약서 자체를 만든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소속사에서 부당한 취급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82%가 있다고 대답했다고 해. 일본 아이돌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꿈을 쫓는지 알 수 있죠.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느냐는 물음에는 노동시간에 비해 너무 적은 보수가 59%로 가장 많았고 갑질 횡포가 47%, 불투명한 보수체계 45%, 중노동 35%, 소속사 변경 불가 30% 등이었고 베개 영업을 강요받았다거나 노래, 춤 레슨비와 의상 비용 등을 다 자비로 내야 했다는 응답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일본 아이돌의 수익 구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악수에도 많은 문제가 있죠. 아이돌들이 팬들과 직접 만나 악수를 하며 대화를 하는 이벤트는 취지는 좋지만 악수회로 인해 아이돌의 목숨을 위협받는 사건들이 일어났죠. 케야키자카 46의 멤버인 히라테 유리나는 악수회장에 나타난 한 남성이 발연통에 불을 붙여 유리나 쪽으로 던져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멤버의 손에 상처를 내는 사건도 있었고 이와 비슷한 사건은 AKB48 멤버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카와에이 리나, 이리야마 안나의 손가락에 큰 부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글을 쓰거나 포크를 짚는 사소한 행동도 어렵게 만들었죠. 이런 위험성을 알지만 일본 아이돌 회사들은 악수회를 멈출 생각을 하지 않죠. 커다란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소속사는 존중하는 아티스트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 일본 소속사는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하는 상황인 걸 일본 준비생들도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일본 소속사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본에서 열린 한국 아이돌 오디션 프로에 굉장한 숫자의 아이돌 지망생들이 응모했죠. JYP 엔터의 박진영 프로듀서의 심사를 거쳐 한국형 일본 아이돌이 탄생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박진영 씨가 후보생들을 진심으로 대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에 일본 사람들은 열광하며 모찌골이라는 별명도 지어주었습니다. 이후 JYP에서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거쳐 니주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데뷔해 2달이 채 안 된 시간에 프리 데뷔 앨범으로 공개한 Make You Happy가 유튜브 조회수 8,222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전해지죠. 니즈의 성공은 일본 아이돌 소속사들의 멸망을 예고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일본 소속사로 갈까요? 더욱이 한류 비자라도 풀리는 날이면 연습생들은 어떻게든 한국으로 가려고 줄을 설 텐데요. 연습생 사례 말고도 일본 탑 아이돌이 한국행을 택한 경우도 있죠. 그 주인공은 미야와키 사쿠라의 하이브와의 계약인데요.
미야와키 사쿠라는 한국에서는 올 3월 계약 만료된 아이즈원의 멤버지만 일본에선 대중적 영향력이 큰 톱스타입니다. 일본 최고의 걸그룹으로 꼽히는 AKB48에서 센터를 도맡아왔으며 나이는 아직 24으로 전성기가 막 시작할 나이인 셈이죠. 그런 그녀가 일본 AKB48에서 공식 은퇴하고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현재 그녀의 은퇴를 아니 꼽게 보는 일본 내 시선이 엄청나죠. 하지만 그녀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국 아이돌은 세계를 노리고 있고 아티스트로서 존중받을 수 있으며 베개 영업 또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처럼 월급제가 아닌 수입을 분배하는 방식이라 벌어들이는 돈조차도 몇 배가 차이 나죠. 그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일본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본 아이돌 판이 이런 상황에서 한류 비자 소식에 일본에서도 K-팝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급격히 늘고 있고 지금도 연습을 쌓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한국 아이돌은 엄격한 연습을 극복해야 되고 만약 한류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가더라도 한국 댄스 스쿨에 들어가는 것조차 경쟁이 심할 것이라며 당부하며 한국 문화나 K-팝을 동경하는 일본 젊은이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 내용과 별개로 오늘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기사를 보면서 제가 짧게 고찰한 내용을 덧붙이겠습니다. 일본 아이돌의 부당한 생태계는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될까 생각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한국 아이돌만큼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양국 아이돌들의 춤과 노래 실력만 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또 다른 이유는 부당함을 개선하지 않는 것이죠. 한국인들은 부당하다 생각되면 들고 일어나 대통령도 바꿔버리지만 일본인들은 자신이 무언가 바꿀 수 있는 것조차 자각을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사회가 고여 방치되고 결국 지금처럼 썩어버린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일본 아이돌 준비생들이 한국에 몰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